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에서 건설업을 담당하고 있는 허재준 연구원입니다. 2026년 건설업은 기회직 성장 속 옥석 가리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고요. 그럼 첫 번째로 2026년 건설업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건설업의 2025년 주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를 보시면은 건설업의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반면에 하반기를 보시면은 2001년 이후로 역대 최악의 상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상반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요국, 미국과 유럽 등의 친원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온 가운데 한국 건설사들의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EPC 역량이 부각되면서 건설사들의 주가가 코스피를 크게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는 6월 27일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을 해서 연이은 부동산 규제와 거기에 이제 시공사를 처벌하는 기조가 강화된 부분,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건설사들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진 부분 다 같이 반영이 되면서 하반기는 또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개별 기업의 주가를 살펴보시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원전 모멘텀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YT 들어봤을 때는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로 봤을 때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삼성 E&A의 투자 포인트들이 부각이 되면서 건설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대비 건설업의 주가 상승이 부진하고 코스피는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사실 건설업과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역대급으로 많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선 기회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사의 전반적인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2026년 건설사에게는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를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차별화 포인트는 첫 번째가 실적이 더 크게 성장하고, 두 번째는 수주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세 번째는 주주 환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026년 건설업 탑픽은 삼성 E&A입니다. 이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차별화 포인트, 실적, 수주, 주주 환원 모두 삼성 E&A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선호주로는 HDC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의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수주 잔고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불가리아 원전 그리고 페르미 아메리카 원전 같은 대형 수주를 통해서 플랜트 부문에서 대규모 수주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국내 건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건설의 주요 지표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공급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2025년에도 거의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가 2022년부터 감소했기 때문에 입주 물량 같은 경우, 보통 아파트 입주 물량이 건설사들의 주택 매출과 연동이 많이 되는데요. 아파트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감소하기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에는 10년 평균의 거의 절반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서 제한된 성장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에서 기인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수익성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공사비 부분입니다. 2022년, 2023년에 러우 전쟁을 겪으면서 주거용 공사비 지수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주거용 공사비 지수도 거의 평년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완화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표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지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024년에 비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양호했지만 10월 15일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급감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보시는 수도권 주간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최근 들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찌 보면은 ASP라고 볼 수 있는 분양가인데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보시는 증감률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증감률은 낮아지고 있는 수준이지만 사실 절대적인 아파트 분양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양가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높고 공사비는 완화된 수준이기 때문에 이는 건설사의 수익성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하락했고 투자 심리가 줄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규제에도 여전히 상승 중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건설사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미분양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가 전체 미분양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일컬어지는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왼쪽 보시면은 전체적인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보여지는 준공후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를 여전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색 음영 표시로 되어 있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수도권에 분양을 많이 했었던 건설사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국내 매출액을 전망을 해보면요. 사실 입주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전체 건설사들의 매출액은 하락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커버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매출액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2025년에도 입주 물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매출의 하락이 제한적인 부분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입주 물량은 줄어들었지만 그들의 ASP라고 할 수 있는 도급 금액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매출액 하락이 제한적이었었던 건데요. 2026년 같은 경우에도 공급 물량은 줄어들겠지만 도급 금액이 높아진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매출액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수익성 같은 측면을 보시면은 수익성은 공사비가 완화됐고 분양가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파란색 표시로 볼 수 있는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2026년, 2027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때 물가가 상승의 직전인 2020년, 2021년 수준의 수익성까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액과 수익성을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액 하락이 제한적인 데 반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절대적인 건설사들의 주택사업부의 매출 총이익, 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건설 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수주 동향인데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2025년인데 3분기만 누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분기에 불가리아 원전 수주를 하면서 대규모 수주가 인식된 거에서 기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앞으로는 원전 그리고 이번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에너지 트랜지션이 국내 건설사의 해외 건설 수주를 조금 주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원전 설치량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한 글로벌 에너지 트랜지션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트랜지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에너지 트랜지션 중에 대표적인 것이 LNG, 즉 천연가스입니다. 사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이 제로는 아니지만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단계에 좀 필수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브릿지 에너지로 좀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북미 지역의 LNG 캐파시티의 추이 그리고 향후 전망인데요. 2025년 대비해서 2029년이 되면은 북미 지역의 LNG 캐파시티가 거의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 지역 LNG EPC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LNG 피드 계약을 체결을 한 삼성 E&A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트랜지션은 탄소 포집입니다. 탄소 포집은 이제 CCUS라고도 하는데
이 CCUS 시장은 2024년까지는 성장이 제한적이었지만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 성장이 본격화돼서 2030년까지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탄소 포집이라는 것은 가스라든가 석탄을 통해서 발전한 거기서 나오는 탄소를 저장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NG 시장이 성장한다면 CCUS 시장이 성장하는 것도 필연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CCUS 관련한 역량이 있는 기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또한 삼성 E&A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기업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에너지 트랜지션에 대해서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노르웨이의 수소 수전해 기업인 넬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실제 화공 부문의 파이프라인에서도 에너지 트랜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서스테이너블 솔루션 쪽의 수주 파이프라인도 항상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업은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기조와 맞물려서 수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도 좀 강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건설, 해외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의 토픽인 삼성 E&A입니다. 삼성 E&A는 앞서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실적, 수주, 주주환원 관점에서 모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8조 원 규모의 파딜리 프로젝트가 이제 매출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내년, 내후년에도 화공 부문의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앞서서 강조드렸었던 것처럼 에너지 트랜지션 부문의 수주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되고 또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계열사 투자 확대에 따른 비화공 부문의 수주 회복도 기대가 됩니다. 또한 풍부한 현금 여력을 토대로 올해 연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주주환원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적, 수주, 주주환원 관점에서 모두 매력적인 삼성 E&A를 2026년 건설업의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심 가져야 될 기업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주택 공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체 사업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지가 매출이 기여가 확대됨에 따라서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나무보다는 숲을 볼 때라고 말씀을 드린 게 현재 매출은 2024년 기준 4조 원 정도인데 반해서 이러한 주요 사업지의 매출이 기여가 확대가 되면서 2027년, 2028년이 되면은 매출액이 7조에서 8조까지 거의 2배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HDC 현대산업개발을 보실 때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리아 원전, 그리고 페르미 아메리카 원전에서의 수주가 2026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현대건설의 실적 변동성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인데요. 이를 통해서 사실 실적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러한 실적 변동성은 내년 하반기 들어서는 좀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있어서는 현대건설의 실적 변동성은 상고 하저의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의 중장기 기업가치 결정 요인은 결국에는 원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화될 대형 원전 수주 모멘텀 그리고 SMR 수주 모멘텀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내년 하반기쯤 들어서는 실적 변동성이 완화될 때 본격적으로 원전 가치가 반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현대건설의 기업 가치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6년 건설업종 전망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건설업종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한된 성장 속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이번 발표가 투자자분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